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8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우리가 8월이 오기 전에 7월에 꼭 사야 되는 종목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7,8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일단은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내 최고다. 7월, 9월, 11월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미국에서 강력한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2년 만기 국채 차입 비용이 16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고용 지표랑 무슨 상관이 있냐?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은 경제가 안 좋아야 되겠죠. 왜냐면 돈을 푸는 거니까. 근데 고용 지표가 좋다는 건 뭡니까? 경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하가 아직 필요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지금 인하 그리고 동결이 나올 필요 없고 아직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걸 잡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아직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용 지표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연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12%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민감하겠죠. 왜냐 2년 만기라는 게 가장 짧은 거죠. 그 다음에 긴 게 우리는 장기 국채를 10년 만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년 짧기 때문에 당연히 최근 이 금리 움직임 또는 기대감에 따라 가장 변동폭이 큰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호조에 연준이 7월, 9월, 11월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6월에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6월 동결했으니까 이제 또 동결하거나 또는 인하를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하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월에 동결하고 보다 7, 9, 11월 인상할 수도 있어요라고 갑자기 또 사람들의 기대를 좀 없애는 언급이나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왜? 민간 부분의 신규 고용이 49만 7천 개입니다. 많이 나온 건가요?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예측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서프라이즈가 고용에서 1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금리 인하 동결 필요 없고 오히려 인상을 해야겠는 걸 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갑자기 이러는 건가요? 물어보면은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닙니다. 연준이 6월에 동결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연준 6월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이 금리 인하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숨고르기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내려가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올라가자라는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6월 FOMC 의사록에서 당시 FOMC 창석자 거의 모두가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인상하자. 그 대신에 6월에 좀 쉬었다 가자. 너무 오랫동안 우리 올리지 않았어? 왜? 1년 반에 걸쳐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지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여전히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우리가 식량, 철강 또는 흔히 라면까지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미친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피부에 와닿았고 좀 심각했죠. 6월에도 0.25%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긴 했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금리 동결을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5월에 우리가 지나서 6월에 원래는 인상을 하고 싶었어. 근데 일단 좀 쉬었다가 할까? 우리가 안 올린다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올리자. 그래서 동결을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인하하겠구나 또는 계속 동결하겠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는데 연준 인사들은 전혀 다른 의도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시장에서 마음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분위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또는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인상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국도 금리가 현재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 안 끝났다. 영란은행 영국 국채금리 금융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국채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영국의 국채금리도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5년 전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때예요. 2007년도, 2008년도 그 당시죠. 영국 10년물 국채금리는 0.17% 오른 4.66%를 기록했으며 2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가을 수준을 넘어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이 내년 초까지 금리를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따라서보다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도 계속 금리를 내년 초까지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영국도 결국에는 금리 인상 방향으로 휘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영국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애초에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테일러 준칙을 만든 당사자, 특히 창시자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가 더 필요하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도출하는 테일러 준칙 창시자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통화정책 전문가 존 테일러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그리고 또 다른 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가 상당히 많죠. 지난 두어 해 동안, 1년 반 동안 큰 폭의 금리 조정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인상이 나왔죠. 6월 처음으로 동결 나왔으니까 좀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누가? 테일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많이 올리긴 했어. 근데 우리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로 한번 적정 금리를 계산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 거기에 더불어서 누구?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FMC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필요해요라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부족하다. 금리 조금 더 올리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6월에 FMC에서 동결을 찬성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애초에 6월에 금리 인상 하자고 하지 왜 지금 와서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뭐 어쩌는다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로건 총재가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6월에 내가 동결에 찬성할 게 아니라 그냥 금리 인상 하자고 밀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대 라고 후회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상당히 중요한 뉴욕 연중 총재도 금리 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연중 총재도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6월 금리 동결은 적절한 조치긴 했다. 하지만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의 금리 동결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인하를 위한 또는 꾸준한 동결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상을 하는데 좀 쉬어가는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었다 가는 거 잘했어. 근데 이제 가야지 다시.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루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할 일은 금리 인상밖에 없겠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불편할 정도로 높긴 하지만 많이 누그러졌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 작년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지만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불편할 정도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험할 정도고 우리한테 피해를 줄 정도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더 나와야 됩니다라고 뉴욕 연중 총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벼운 침체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매우 견고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아까 고용을 보면은 꽤 견고한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잡아놓고 가자라는 거죠. 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너무 했어.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 뭐 하면 됩니까?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돼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2007년도 그리고 2000년도 사실 금융위기가 오거나 IT 버블 붕괴가 오면은 붕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지 미리 예측하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거든요. 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대응이다. 물가가 오르면 인상을 하는 거고 경제가 박살 나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상을 하다가 침체가 발생하면은 그때 인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까지 인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뉴욕 연중 총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다른 사람은요? 20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고요. 금리 인상을 역시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20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금리 인상, 미리 불붙은 가을 인상론입니다. 지금 여름이죠. 네, 유럽 중앙은행 20이가 지난 15일 8회 연속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9월에도 금리 인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2 총재는 7월에도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쉬어갈 생각이 우리는 없다. 우리는 지금 8회 연속 금리 인상했지만 9회, 10회, 11회 계속 인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계속 긴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벨 슈나벨 22 집행이사는 9월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매파 동료들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 더 때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슈나벨 이사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관해 우려하면서 너무 적게 하기보다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적당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체가 됐을 때 인하를 하는 게 낫지. 그나마 물가를 좀 덜 잡는 게 맞냐? 이 틀리다라는 거죠. 차라리 물가가 확 잡혔다가 너무 잡혔다. 이거 문제 있네. 인하하자 하는 게 그때 가서 인하하는 게 낫지. 좀 덜 잡아가지고 괜히 나중에 가서 또 물가가 높니 남니 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언제 8회가 아니라 7월, 9월 계속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ECB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유럽 중앙은행도 결국엔 긴축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ECB는 거의 미국 따라간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하겠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국은행은 어떤 방향성이냐?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죠.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한국은행 7월에는 동결할 거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7월은 일단 금리를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연준의 추가 한 차례 인상, 그러니까 올해 7월 인상까지는 오케이, 대응하지 않는다. 동결로 갈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가로 두 차례 인상을 단행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인상하고 한 번 더 인상을 한다면 한국은행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도 참고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9월까지 인상을 한다면 이건 우리도 인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 연준이 두 차례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국은행은 그러면은 7, 9잖아요. 7월, 9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그 다음 달인 10월 19일 날 금통위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11월 30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마지노선을 그어놨어요. 한 번은 괜찮아. 네, 두 번은 안 돼. 그래서 한국은행도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물가 안정의 필요성. 이건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뭐다? 우리 연준이 금리 인상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올해 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없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긴 한데 두 번 해야 할 거야.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하면 하는 거고 만약에 한 번만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적인 거. 100% 올해 없는 게 뭐냐?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무조건 없을 거야. 이거를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올해 적어도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인하는 무조건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던 건 없을 거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겠네. 확인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리 인상을 안 하는 편 아닌가요? 그래서 누가? 예, 파리에 우리가 이 프랑스의 농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크레디트 아그리콜인데 그 CA거든요. CA가 이 크레디트 아그리콜입니다. 금리 인상 종료는 실수다. CA 크레디트 아그리콜 RBA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에 베팅한다면 실수다. 야, 너네 실수했어. 야, 너네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종료를 해? 너네 실수한 것 같은데. 크레디트 아그리콜은 호주 중앙은행 RBA의 금리 인상 종료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 너네 실수 좀 한 것 같아. RBA는 7월 4.1%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4월 동결, 5월, 6월 인상, 7월 동결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너네 7월에 인상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네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고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려 놔야 한다. 뭐 되돌려 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당연히 금리 인상이 최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동결을 해? 너네 실수했어. 라고 CA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호주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게 CA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호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7월뿐만이 아니라 두 번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아까도 얘기한 게 있죠. 지나치게 금리 인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하면 조금씩 풀어주자. 그런 마인드예요. 지나치게 해놓고 조금씩 풀어주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 두 번 이상 나올 수 있겠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는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SCI 평가 정보입니다. SCI 평가 정보 금리 인상 전망의 주가 상승세.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수혜를 입었었고요. 왜?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대출 연체가 증가하겠죠. 당연히 변동금리가 대부분인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올라가는데 돈이 없으면 지연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채권 출심 업체들은 업무 수요가 늘겠죠. 왜? 돈을 안 내는 사람이 당연히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바닥에 있는 편입니다. SCI 평가 종목이요. 한창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서 다시 좀 추세가 반등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라 오른다면 충분히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수혜주 SCI 평가 정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때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어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꼭 누르시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자료집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저희가 무료로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7일, 6일, 5일, 4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드리니까 추천주도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대. 그럼 어떤 종목이 있고 왜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